많은 사람들이 AI의 발전을 걱정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멀었겠지, 규제가 맞겠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겠지. 그런데 만약 그 반대라면요? AI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좋아지고 기업은 사람보다 AI를 더 싸고 빠른 선택지로 보기 시작하고 그 결과 일자리와 소비, 경제 시스템까지 완전히 흔들리기 시작한다면요. 최근 큰 화제가 된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 시나리오를 오늘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제가 이제 앞으로 AI 음악 강의를 유튜브 멤버십 영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 쉽고 자세하게 순호 AI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강의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비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요즘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AI가 이렇게 빨리 발전하는데 앞으로의 내 일은 괜찮을까? 뭘 배워야 살아남을까? 최근 이 불안을 제대로 건드린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8년 Global Intelligence Crisis라는 시나리오인데요. 이건 논문이라기보다 AI가 예상외로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면 경제가 어떻게 흔들릴지 이걸 2028년 시점에서 회고하듯이 쓴 미래 메모입니다. 여기서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AI, AGI, ASI를 먼저 정확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AI 시대에 이 세 단어를 헷갈리면 절대 안 됩니다. 먼저 AI는 가장 넓은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 사람이 하던 판단, 분류, 예측, 생성 같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도록 만든 기술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 쓰고 있는 대부분의 AI들은 사실 이것보다 더 좁혀진 형태의 AI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글을 쓰고 이미지를 만들고 코드 짜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문서를 요약하는 식으로 특정한 작업을 빠르고 값싸게 잘하는 AI들이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지금 이 단계입니다. 다음은 AGI, 일반 인공지능입니다. 이건 아직 널리 쓰이는 현실 기술이라기보다 업계와 연구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가설적 목표에 가깝습니다. 매우 다양한 지적 작업을 폭넓게 이해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단계입니다. 오픈AI는 오래전부터 이 AGI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대부분의 일에서 인간에 능가하는 고도의 자율 시스템으로 설명해왔고 IBM도 AGI를 인간의 인지 능력에 필적하거나 이를 넘는 가정적 단계로 설명합니다. 즉 AGI는 좀 더 똑똑한 챗봇이 아니라 인간 수준의 범용 문제 해결 능력에 가까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SI, 즉 초인공지능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개념입니다. 이건 AI나 AGI처럼 특정 분야에서만 무언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지적 영역에서 인간 전체를 뛰어넘는 수준의 지능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수준을 넘어서 인간이 따라가기 어려운 속도와 범위로 상황을 판단하고 설계하고 발견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건 역시 현재까지는 가설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점입니다. 아직 우리의 손에 잡히는 현실 기술이라고는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되는 건 AGI, ASI가 오느냐 마느냐인가?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면 세상이 흔들리려면 꼭 AGI나 ASI까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수준의 AI만으로도 이미 문서 작성, 고객 응대, 자료 조사, 번역, 코딩 보조, 일정 관리 등 많은 사무 업무의 비용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즉 인간보다 완전히 똑똑한 기계가 나와야만 이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혹은 사회가 이 일은 사람보다 AI로 처리하는 것이 더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판단을 하는 순간 시장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오픈AI 역시 사회적 영향은 AGI 이전의 AI 단계에서도 충분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초지능이 오면 인류가 끝난다, 그런 가설적인 먼 미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질문을 하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AI만으로도 이미 경제, 직업, 공부법, 커리어의 규칙이 바뀌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제부터 보실 2028년 글로벌 지능 위기 시나리오는 바로 그 질문을 더 날카롭게 던지는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 이 AI 시대에 절대 모르면 안 되는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지금 우리는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까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028년 6월 실업률은 10.2%까지 올랐고 S&P 500은 2026년 고점 대비 38%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경제는 이상한 상태가 됩니다. 생산성은 오르는데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는 고스트 GDP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숫자상 생산은 늘어도 그 돈이 사람들의 소비와 삶으로 순환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핵심 메커니즘은 단순합니다. AI가 더 좋아지고 기업은 사람을 줄이고 남은 비용으로 AI를 더 삽니다. 해고된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요. 기업은 매출 압박을 버티려고 AI를 다시 씁니다. 그리고 다시 사람을 줄이는 이 무한 굴레에 빠지는 거예요. 즉 AI 기술 발전이 경제 성장을 불러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 기반을 깨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시나리오가 100% 현실화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부분이 바로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화이트 칼라 충격입니다. 여기서 화이트 칼라 직업이란 사무직, 회사원 같은 책상 앞에서 일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예전엔 자동화가 주로 반복 노동을 건드렸다면 지금은 문서 작성, 코딩, 분석, 고객 응대, 일정 관리, 비교 견적처럼 사무직의 핵심 업무들이 AI에 직접 닿고 있습니다. 보고서도 이 점을 가장 위험하게 봤어요. 둘째, 중개 수익의 약화입니다. 자, 사람은 귀찮아서 대충 고를 수 있지만 AI 에이전트들은 절대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가장 싼 가격, 가장 빠른 배송,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복잡함을 대신 처리해주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던 비즈니스가 흔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셋째로 고소득 전문직의 소비 둔화입니다. 경제는 단순히 일자리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누가 얼마나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고서에는 특히 첫 번째에서 말했던 화이트 칼라직의 소득 하락이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장에 일한 사람들이 바로 굶는 게 아니라 한동안 버티다가 어느 순간 지출을 급격하게 줄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막 우리 이제 직장 다 잃을 겁니다. 망할 겁니다. 이제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해서 사람 다 대체할 겁니다. 이런 말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보고서의 시나리오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와 같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필요한데요. 이 보고서는 시나리오지 진짜 일어난다는 예언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반론도 빠르게 나왔는데요. 대표적으로 AI 기술이 빨라지는 것과 기업 사회의 전체가 그 기술을 실제로 빠르게 도입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술은 재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어도 현실의 도입은 보통 S커브를 따릅니다. 초반엔 느리고 조직 적응, 규제, 비용, 신뢰 문제 때문에 생각보다 천천히 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AI는 지금 법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AI가 사람을 대체하려면 반도체, 데이터 센터, 전력, 조직 변화, 책임 소재, 법적 리스크까지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화이트 칼라가 지금 당장 사라진다, 1년 안에 사라진다 이런 식의 직선적 예측은 과장일 수도 있다는 말을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런 보고서나 뉴스, 전문가들의 예견을 그냥 공포성 콘텐츠로 소비하면 안 되고 내 커리어를 점검하는 테스트의 계기로 써야 합니다. You know, there is a quote which is like this, which goes like this. It says, "You may not take interest in politics, but politics will take interest in you." So the same applies to AI many times over. And in particular, I think that by simply using AI and looking at what the best AI of today can do, you get an intuition. You get an intuition. And as AI continues to improve in 1 year, in 2 years, in 3 years, the intuition will become stronger. And a lot of the things that we are talking about now, they will become much more real. They'll become less imaginary. In the end of the day, no amount of essays and explanations can compete with what we see with our own senses, with our own 2 eyes. But overall, by simply looking at what AI can do, not ignoring it, when the time comes, that will generate the energy that's required to overcome the huge challenge that AI will pose. And the challenge that AI poses, in some sense, is the greatest challenge of humanity ever, and overcoming it will also bring the greatest reward. And in some sense, whether you like it or not, your life is going to be affected by AI to a great extent. And so looking at it, paying attention, and then generating the energy to solve the problems that will come up, that's going to be
the main thing. 그래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AI 시대에 가치가 떨어지는 건 지식 그 자체라기보다 지식만 들고 있는 사람의 희소성입니다. 검색만 해도 나오고 AI에게 물어만 봐도 나오는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는다고 해서 그 인정을 받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로 경험과 맥락입니다. 같은 정보를 봐도 어떤 상황에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어떤 기준으로 대체 어떻게 적용할지를 아는 사람. 둘째, 신뢰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정보만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말은 믿고 들어도 된다. 이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식을 그냥 전달하는 것보다 그 지식을 깊게 해석하고 큐레이팅해주고 검증해주는 가치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마지막으로는 커뮤니티인데요.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하면 사람은 혼자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함께 배우고 같이 필터링하고 실제 사례와 경험을 공유하는 네트워크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소셜 네트워킹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AI 시대에 꼭 해야 되는 공부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바로 첫째,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믿었던 전제를 의심부터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좋은 대학 가면 취업 성공한다. 수능을 잘 보면 된다. 열심히만 하면 안전하다. 자격증이 많으면 유리하다.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이긴다. 이런 전제를 다시 생각해보는 거죠. 둘째, 본질을 다시 배우는 겁니다. 내 일의 핵심이 정말 문서 작성인지 아니면 문제 정의와 판단인지 내 콘텐츠의 핵심이 정보 전달인지 아니면 해석과 신뢰인지를 다시 보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 도구를 얹어 새 가치를 만드는 단계입니다. AI를 두려워만 하지 않고 AI로 더 빠르게 조사하고 AI로 더 깊게 정리하고 AI로 더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내 일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의 여러 단계에서 AI로 빠르게 대처해서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볼게요. 앞으로 위험한 사람은 AI를 안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대체될 수 있는 방식으로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살아남는 사람은 AI를 잘 다루는 것을 넘어서 AI가 뱉은 결과를 검증하고 연결하고 선택하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AI가 수많은 결과물을 내고 정보를 전달해 주더라도 거기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건 꼭 인간인 우리가 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필요한 질문은 무슨 툴을 배울까가 절대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서 AI가 먹어버릴 부분은 무엇인가? AI가 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이걸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작정 툴을 배우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서야 이제 그럼 나는 어디서 맥락, 판단, 신뢰, 실행력을 더할 수 있는 거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AI 시대에 무너지는 건 단순 노동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살아남는 것도 단순히 열심히 하는 사람만은 아닙니다. 앞으로 더 중요해지는 건 지식의 양보다 맥락을 읽는 힘, 사람들과의 신뢰, 그리고 이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엮어서 실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력입니다. 뭐든지 해보고 봐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쌓고 계시는 커리어, 공부법, 일하는 구조 등을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I는 앞으로 더 좋아질 겁니다. 이것만은 확실해요. 문제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헤쳐나가야 될지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실제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AI 기능들과 지식들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PC에서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과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더 보고 싶은 AI, 음악, 영상 등에 관련된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